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요. 전부 지금 테이블 위로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이 왜 전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지 짐작은 하시겠죠? 맞아요. 저희 대전 지역이 오늘 날씨가 낮에부터 추웠어요. 낮 기온이 한 7도, 8도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밤 기온이 영하 3도로 내려간다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어저께 그저께 아주 더워가지고 다시 선풍기를 꺼내야 되나 하고 사무실에서 농담 삼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밤에 갑자기 기온이 이렇게 떨어졌지요. 영상을 보니까 어제 그저께 아주 엄청난 비가 많이 왔었지요. 비를 마지막 비다라고 하고 맞추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올 겨울은 아이들을 조금 일찍 들여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비를 전혀 맞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작년 겨울보다 올 겨울 아이들을 한 열흘 정도 일찍 들여놓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 때문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일찍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아니면 아이들을 들여놓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제가 계속 주말도 근무를 하고 야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갑자기 떨어지는 온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가지고요. 조금 일찍 들여놓으려고 지난번 비를 안 맞추었답니다. 왜냐하면요, 비를 듬뿍 맞추고 이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약간 올라가는 온도 안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또 조금 로제트가 퍼질 수도 있고 웃자람의 원인이 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비를 맞추지 않았어요. 비 한 번 덜 맞춘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를 안 맞췄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을 왜 방으로 들였냐면요. 오늘 밤에 제가 저 베란다에 지금 빨간 불이 켜 있죠.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 자리 배치를 전부 끄집어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서 자리 배치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마도 밤 1시, 2시, 3시 뭐 이때까지 자리를 정해서 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이제 저 혼자 못하니까 아저씨 도움을 받아서 전부 안으로 일단은 끌어서 들여놨답니다. 이렇게 방바닥까지 전부 이렇게 들여놨죠. 이 아이들을 급하게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 모습을 보고요. 우리 아저씨가 환상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아이가 그 아이구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눈에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평상시에는 제가 먼저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사정상 요즘은 제가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보다 조금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을 뚜껑을 열어주고 뚜껑을 닫아주고 또 왜 저렇게 LED 등도 켜주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한 지가 뭐 얼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게 되겠죠. 이 눈이 가까워지면 아이들하고도 또 정이 드나 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로 아이들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들여놓은 김에 또 거리대에서 보는 거하고 또 방 안에서 밤에 이렇게 아이들 들여놓고 보는 거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서 이 모습이 또 너무 아까워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 모습도 일단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편집 없이 그냥 올려드리려고 한답니다. 이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오늘 밤에 아이들 자리 배치를 전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도 시간이 없고 모레도 제가 일정이 빡빡해서 시간이 없어서 천상 밤에 아이들을 자리 배치를 전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쁜 모습을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그리고 댓글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밤늦게라도 댓글을 항상 답글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사정상 답글이 늦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 요 파랑새죠. 제일 먼저 요 밑입장 칼집 내는 가위밥 내놓고 하엽이 진 거를요. 요거를 떼줄 사이가 없이 아주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요즘 정말요.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겨울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비를 안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안 맞췄냐 하면 베란다 안쪽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뭐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바깥에 노지에서 있던 온도하고 베란다 안에 들어오면 최소한 5도에서 이쪽 저쪽 온도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하죠. 춥게 밖에서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게 되다 보면 조금 따뜻한 기온에 아이들이 얼굴이 퍼질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웃자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으로 들이셨을 때 모든 아이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운 데서 계속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베란다 문을 저는 최대한 이제 열어서 영하로 떠들지 않도록 베란다 안쪽에 온도를 뭐 5도, 3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 정도로 온도 조절을 해줄 거예요. 밖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안쪽에 요 안쪽에 문을 또 열었다 닫았다 해서 온도를 조절을 해줄 생각인데요. 제가 오늘 잠깐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느 온도는요. 요 몸속에 아이들의 수분을 다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비를 맞췄던 안 맞췄던 기본적으로 요 아이의 몸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육이죠. 다육이의 특징이 입장이 도톰한 게 수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수분이 말하자면 물이 얼 수 있는 온도가 0도시잖아요. 어떤 물이든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음이 얼고 녹고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몸속에 품고 있는 수분이 일반 물보다는 농도가 짙다 해서 뭐 0도에 안 올 수도 있지만요.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똑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영하권이나 0도, 영상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있고 없고가 또 다르고요. 또 낮 기온이 그동안은 낮 기온이 높았는데 이제부터는 낮 기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오늘 낮 기온이 7도였어요. 오늘 밤에 영하 3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온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과 모든 환경 영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 수가 있고 또 안 얼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입장에 품고 있는 수분 때문에 아이들이 얼고 안 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영상을 보시든지 책자를 보시든지 또 아이들을 구입할 때 권장하는 이 아이들의 생육 온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육이를 하나 데려오면 영상마다 이 아이의 생육 온도는 영상 5도에서 30도까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저 생육 온도가 5도입니다 라고 표현도 하지요. 그 생육 온도하고요. 아이들이 얼 수 있는 온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겨울을 아이들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려면 이 아이들이 얼 수 있는 온도냐 안 오는 온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생육을 멈추느냐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기본 그 최저 생육 온도가 5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육이들마다 물론 점차적으로 조금씩 다 달라요. 최저 생육 온도가 2도인 아이도 있고 0도인 아이도 있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거를 다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평균 수치, 통계 수치라고도 할 수 있죠. 평균 수치로 최저 생육 온도가 5도라는 소리를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그 최저 생육 온도를 아이들을 맞춰주어야 아이들의 겨울을 더 건강하게 나면서 또 사계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다져지고 하는데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점이 되어서 아이들을 관리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이 아이를 오늘 들여놓으면 얼을까? 이 아이를 지금 내놓으면 안 얼을까?
이거에 다 전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아이들에게 최저 생육 온도, 최소한의 성장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인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 생육 온도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아이들 관리에 대해서 약간 언질을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 밤늦게까지 베란다 아이들하고 자리 배치며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쁜 모습 조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씩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최저 생육 온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다육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의 리듬이죠. 바이오 리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식물에게도 그런 리듬이 있답니다. 그 리듬에 따라서 아이들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나름대로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공부한 내용을 영상마다 조금씩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예쁜 모습만 감상하시고 오늘 밤에 저처럼 또 들여놓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은 노숙을 시키려고 뭐 신문지 이불 덮어서 보온장치 열심히 해가지고 단둘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환경에 따라 편차가 다 있으니 각자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예쁜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가 레인드랍이에요. 제가 오늘은 영상 편집을 없이 나갈 거기 때문에 말을 많이 더듬고 끊었다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댓글에 답글을 바로바로 못 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드랍이에요. 그런데 이 빗방울이 전부 다 없어졌죠.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아이가 아니고 얼마 전에 아는 동생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궁금하셨죠? 백이야. 항상 베란다 거리대에서 위에서만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요즘 사이에 물이 빠졌어요. 오히려 초겨울 때, 초가을 때 그때보다 물이 확실히 빠졌죠. 붉은색이 많이 없어지고 조금 노릇노릇해진 그런 색감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하루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보여드릴까요? 물이 최고 많이 들었다 하고 제가 너무 예쁜 모습이다 하고 노란빛이 들어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노란빛이 확연하게 들어왔죠. 그런데 물이 조금 이틀, 3일 사이로 좀 빠진 듯해요. 왜냐하면 낮 기온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점차적으로 좁아져 가지고요. 약간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참 체감을 잘 못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노란빛이 이제 완연하게 들어왔죠. 매직젠 골드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리면서 노란빛이 아직 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노란빛이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매직젠 골드의 제 모습이랍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매직젠 골드하고 레티지아의 다른 점이에요. 제가 레티지아 하나 있죠. 이 아이가 레티지아죠. 이 아이는 노란빛이 전혀 안 들어왔죠. 이 아이도 약간 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초보 때부터 적심에 적심을 해가지고 키웠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다른 아이들, 예쁜 아이들에게 치여가지고 이 아이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었어요. 햇빛을 못 받은 쪽은 이렇게 아직도 초록초록한데 햇빛을 받은 쪽은 이렇게 붉은빛을 유지를 하는데도 이 아이도 약간 2, 3일 차이로 비 오는 날 그 날짜 사이 상관으로 물이 좀 빠진 듯해요. 참 신기하죠. 엄청 날씨에 예민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일일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샴페인이에요. 거리대에 있는 샴페인인데 로제트를 반으로 줄인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비 오는 동안 이틀 동안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윤기가 입장에 반질반질 나면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고요. 로제트가 진짜 처음 데려올 때보다 반으로 줄었죠.
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아이, 요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 물 안 든다, 안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물이 조금 들으려고 핑크색이 살짝 들어오나 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아주 안타깝지만 그래도 겨울 동안 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핑크색이 들어오도록 또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뒤에 블루 엘프예요. 블루 엘프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올해는 요 상태가 최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답니다. 요 뒤에는 수연 금이에요. 요렇게 이 아이도 가운데서 노란빛이 이제 살짝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수연이 두 아이가 또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저 베란다에 있답니다. 베란다 영상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 킹마이더스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편집 없이 영상을 올려드리려니까 이렇게 예쁜 모습 카메라에 담으면서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원종 프링크예요. 아주 가운데서 도도하게 있는 것 같죠? 여기 또 매직젠 골드 작은 아이. 저 뒤에요. 제가 연봉을 늦게 내놨죠. 내놓은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로제트가 가운데로 약간 작은 입장이 모아졌죠? 그리고 요거는 도테랑이고요. 지금 화면을 카메라를 이렇게 했다 댈 수가 없어가지고 당겨서 보여드리는 거랍니다. 이거 탱고예요. 탱고가 아주 이제 자주빛 라인을 이렇게 싹 치고 있죠. 정말 많이 컸어요.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초록이로 목대가 거의 없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렇게 목대를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그동안 못 보여드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아이를 몇몇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 아이는 인디언 곤봉이죠. 저희 집에 온 지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인디언 곤봉 누가 궁금하다고 한번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새 아가가 빨갛게 나오는 게 보이죠. 신기하죠. 이 아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털이 이렇게 나 있다고 예전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털이 공중뿌리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특징이랍니다. 목대를 올리면서 자라기는데요. 이 목대에 이렇게 빨간색 털이 숭숭숭숭 나 있게 그렇게 아주 특이하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이제 살짝 조금 목대가 보일랑말랑 뭐 3년 차인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목대가 이만큼 쑥 올라온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줏빛으로 그래도 늦 가을이라 물이 많이 들었죠. 3년 된 아이인데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성격이 굉장히 순하고요. 이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물 관리할 때도 물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줄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키우는 뉴엔의 진주예요. 이 아이도 로제트가 많이 줄었죠. 아주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부여분에 심어 주었는데 로제트가 이 아이도 반으로 줄었고 목대가 이만큼 올라왔고요. 그래도 보랏빛을 아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라일락을 제대로 잘 못 키우고 아주 키우기 어려워하고 작은 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라일락하고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뉴엔의 진주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잠깐 요 분하고 아이들의 수영, 빛깔 감상하시게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리틀 부티. 아주 저렴이 아이인데 최근 들어서 제 눈에 예뻐 보인다 하고 지난번 베란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예요. 이 아이의 그 오묘한 빛감, 색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아주 저렴이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부여분에 지금 앉아있죠? 요즘 이 아이가 아주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리틀 뷰티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자,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알바 뷰티예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이렇게 달달 구워서 핑크빛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키우는 알바 뷰티 어린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저 베란다에 있어요. 그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는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요.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묵둥이하고는
이름표가 없으면 전혀 다른 아이처럼 보인답니다. 제가 이 아이 비교 영상 따로 만들어서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수영이 못생겼다고 제가 적심산목해가지고 다시 심어준 아이예요. 키가 이렇게 컸었죠. 근데 다 삽목해서 키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물이 이제 살짝 거리대에서 들어오려고 핑크색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네요. 이 수영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또 걱정이 앞선답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에 예전부터 있던 분에 이렇게 앉혀준 그 모습 그대로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온슬로우랍니다. 온슬로우도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이렇게 아주 오래된 화분, 옛날 화분이에요. 이런 옛날 화분도 농장에 가면 어쩌다 하나씩 있거든요. 아주 그런 게 또 어울리면서 또 예뻐 보여요. 온슬로우 군생으로 이 아이 한 몸이랍니다. 노릇노릇하게 이 아이는 늘 이 빛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물 안 들고 이제 거리대에 들어오면 이 녹색빛이 더 이제 또 많이 생기겠죠.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눈에 한번 담아 보려고 담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키우는 화이트 그린이와 글라우카스예요. 이 두 아이들은 대표적인 동형다육이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최저 생육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름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서 활동하려고 하는 동형다육들이 있죠. 근데 동형다육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인 아이들은 또렷하게 초보자님들도 알고 계세요. 근데 다른 일반 다육이들은 어떤 게 동형인지 어떤 게 하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은 그 생육 최저 온도에 따라서 아이들 관리법이, 겨울 관리법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고 안 얼고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최저 생육 온도에 중점을 두시고 겨울나기 다육이들을 관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오늘 밤에 전부 자리 배치해서 정리한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쁜 모습 이렇게 담아가지고 너무 예쁘죠? 원종 에보니하고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지금 위에서 보여드리는데 로제트를 가운데로 많이 모았어요. 아주 짱짱하니 입술에 라인을 찍고 너무 예쁘죠? 오늘은 영상이 또 길어지고 편집을 할 수 없으니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다 들어와서 베란다로 자리 배치 이동하러 갈 겁니다. 영상은 일단 제가 올려드리되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 영상 토요일 주말 영상으로 해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